금일 소개해드릴 주제는 네, 이렇게 5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5가지입니다, 또. 예, 예, 바로 자료하고 함께 내용 살펴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자료는 음, 이거 지난달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디즈니 테마파크 대기 시간 감소 자료입니다. 이 오, 디즈니랜드는 물론이고 현재 디즈니가 보유하고 있는 디즈니 월드를 비롯한 모든 테마파크가 방문객 감소로 인해서 대기 시간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방문객 감소가 지속되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즈니에서 오늘 파격적인 이벤트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어, 바로 티켓 가격 할인인데요. 티켓 가격 할인. 이거 근데 원래 잘 팔리면 할인 안 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야, 이게? 맞습니다. 이게 좋은 겁니까, 아이폰은 근데? 절대 예. 할인하지 않죠. 항상 잘 팔리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 조금 안 좋은 이슈긴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에서 어린이 예, 입장권 가격을 당분간 $50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예. 기존 어린이 입장 티켓 2일권 가격이 $270였는데 이를 와, $50에 판매한다는 거니까 이 오, 엄청나게 싼 거 아닙니까? 완전 싼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 이게 방문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어, 근데 어쨌든 방문객이 증가해도 티켓 가격은 싸게 파는 거니까 당장 네, 디즈니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요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디즈니는 이번에 이런 티켓 가격 할인 이벤트로 추후 어, 방문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게 훨씬 중요하겠는데요. 음. 디즈니에서는 재방문율 증가를 위해서 이 테마파크 사업부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테마파크 쪽에. 그게 잘 예, 되는 분야죠, 거의 그쪽이, 그나마. 맞습니다. 예, 예, 이 잘 되는 분야를 더 잘 되게 하고 이제 예. 감소하고 있는 방문객을 다시 증가시키기 위해 향후 10년간 60빌리언 달러를 테마파크하고 크루즈 그리고 리조트에 투자를 할 계획이라 하는데요. 음, 이 정도 투자 금액 규모가 지난 10년간 투자 규모의 2배 수준이고 이번 음, 투자를 통해서 신규 크루즈선 도입이랑 그리고 음, 디즈니의 인기 애니메이션인 주토피아, 음, 모아나, 엔칸토 같은 이런 음, 테마를 바탕으로 한 어트랙션들이 음, 올해 연말이랑 내년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음,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 앞서서 할인된 가격으로 이 티켓을 구입한 사람들이 올해 음, 방문하는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부터 방문하는 그 요금제를 올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이게 이제 올 연말이랑 내년 초에 새로 오픈할 어트랙션들의 이제 방문해서 매력을 느낀다면은 추후에 디즈니 테마파크 재방문율 증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디즈니의 전반적인 사업 턴어라운드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간장님이 주식도 할인, 티켓도 할인. 좋은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드 상승님은 주가보다 싸다, 티켓 값이 아까 50달러요? 맞습니다. 어우, 어린이만 할인입니다. 어린이만. 예, 어린이만입니다. 어린이만. 그 다음에 기사 보니까 뭐 플로리다 쪽에 있는 그쪽 테마파크에서는 뭐 가족들 식사 할인권도 뭐 쿠폰이 있답니다. 그것도. 혹시 맞습니다. 아십니까? 예, 거기에 이제 있죠? 4박 이상을 하면은 50%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어우, 이거 너무, 근데 하여간, 우리 정모 씨가 보기에 좋은 겁니까? 디즈니 주가에는? 이게 일시적으로는 안 좋은 건데 예, 이번에 디즈니가 테마파크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예, 테마들을 많이 오픈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만약 내년에 방문해서 이제 새로 어, 오픈하는 뭐 모아나 어트랙션 그런 걸 이제 음, 즐기고 재미를 음, 느끼면은 이게 추후에 재방문 증가로 음,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향후에 좀 상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지나야지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은 이 음. 국내 많은 투자자들이 이걸 투자하고 있는 리비안 관련 이슈인데요. 네. 리비안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예비 실적 발표하고 전환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어, 어제 3분기 예비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음, 예비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넘어섰지만 전환 음, 사채 발행이 아무래도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전환 사채를 발행하면 기존 주식이 희석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결국 음, 이게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거고, 그리고 음, 지금 또 금리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빚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도 이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며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음, 다음 자료 보시면 네. 현재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기업들의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애플, 아마존 같은 우량 기업들도 이자 비용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신규 채권 발행을 지속하고 있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정이 더 안 좋겠죠. 음, 이러다 보니까 고금리 시대에는 확실히 꿈을 먹고 사는 그런 3번, 4번 기업보다는 대차대조표가 건전한 퀄리티 기업에 좀 더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음. 리비안 이야기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아는 일단 경고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워닝을 주시는 고금리 건데, 시대에는 조금 그런 사채 발행들이 이번에 발행하는 리비안의 전환사채는 등급이, 그러니까 그린 등급이라서 약간 금리가 낮은 편인데, 그래도 예, 사실은 좀 지금 이렇게 주가도 안 좋은데, 좀 안 좋은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그 실적이 예상치가 이번 분기 매출이 아마 12억, 13억 달러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맞습니다. 자체 금액을 넘어서는 채권 발행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지 않나 싶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8만 달러 차량 가격인데 지금 한 대 팔 때마다 3만 3천 달러인가? 손해보거든요? 3만 예, 3천 달러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리비안 같은 기업들 조금 멀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나왔던 그 소식 때문에 주가 좀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오늘 얼마나 빠집니까, 혹시? 리비안? 오늘 장전에 네,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네, 리비안. 오늘 12 발행 때문에 주가가 거의 10%가 급락 중에 예, 있습니다. 안 좋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또 나왔습니까? 비만치료제? 현재 비만 치료제가 정말 많은 산업을 현재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월마트에서도 비만 치료제에 따른 사업 영향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어제 블룸버그 네. 인터뷰에서 이 존 퍼너 월마트 US CEO가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음, 오젬픽과 위고비 같은 체중 감량 약을 복용하는 소비자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음, 구매하는 장바구니가 약간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구매 단위가 줄어들고 칼로리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즉 이 기존에 한 번 쇼핑할 때 예를 들어 10만 칼로리어치 구매하던 사람이 이제 음, 비만 치료제를 복용하면서 10만 칼로리어치가 아니라 한 번 구매할 때 식료품을 8만 칼로리어치 이렇게 더 적은 아, 양의 식료품을 구매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얼마, 8만 원은 10만 원이 돈이 아니고 예, 칼로리로 계산하는 겁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어, 대단하네요. 이처럼 이렇게 식료품 구매가 줄어들면서 월마트 어, 역시 당장은 아니지만 실적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조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큰일 났네요. 구매하는 예, 칼로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식품 음,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의 파급 효과가 점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음, 이 초콜릿을 만들고 있는 허쉬, 그리고 프링글스라고 시리얼을 만들고 있는 켈로그, 음, 그리고 하겐다즈 같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제너럴 밀스, 음, 그리고 JM 스모커, 크래프트 하인즈를 비롯한 여러 식품업체들이 현재 비만 치료제 수요 증가 때문에 식품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며 주가 하락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반면에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음, 프리미어 프로틴이라는 미국 단백질 음료 1위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이 음료를 만드는 기업인 벨링 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네, 식품업체에서 흔치 않게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음, 비만 치료제 수요 증가에 따라 여러 기업들에서 현재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잠재적으로 비만 치료제에 타격을 입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음. 수혜를 입고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정모 씨는 비만과는 전혀 무관하죠? 관련이 없죠? 근데 혹시 모르는 겁니다. 나이 예. 들면은 이게 근데 뭐, 지금까지도 관련이 없었죠, 지금까지도? 맞습니다. 저 어, 초등학생 때는 조금 뚱뚱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하여간 뭐, 지금 비만 약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혹시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요? 수혜주에는? 피해주 말고 이런 수혜주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예. 단백질 음료 기업 이런 게 현재 식품 기업에서 흔치 않게 사상 최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맛없는 거 말고요. 일단 맛이 없어갖고, 그런 것도 있고, 혹시 뭐, 나이키 쪽에 좀 수혜가 갈까? 왜냐면 이제 옷을 살이 빠지면 새롭게 사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어, 일각의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웬만하면 대부분 다 피해자가 더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하여간 비만약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 자, 비만 예. 치료제 출시에 따라 주가 하락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네. 이 파레토의 법칙이란 걸 이해하면은 이게 과장된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법칙 들어보셨나요? 오늘 지금 들었습니다, 지금. 아, 이 예. 파레토의 법칙은 음, 80대 20 법칙이라도
법칙이라고 불리는데 음,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한다는 경제학 법칙입니다. 음, 이 음, 논리가 이 부 외에도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 파레토 음, 법칙, 파레토 분포가 유명한 건데요. 네, 비만 시장에 이 파레토 분포를 대입해 보면은 상위 음, 20%의 비만 인구가 전체 식품 소비의 80%를 차지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상위 20% 안에 또 상위 20%가 식품 소비의 음, 그 80% 안에서 80%를 또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어, 계속되면서 극소수의 심각한 비만 환자들이 막대한 식품 소비를 현재 하고 있는 건데 이들이 이 어, 비만 치료제 처방을 받으면서 식품 소비가 크게 감소하게 되겠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파레토의 법칙을 이해하면 비만 치료제 시장의 현재 파급 효과를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음. 뭐, 그리고 우리 정모 씨 마찬가지고, 우리 또 이사님도 비만과는 거리가 먼 분 아니겠습니까? 또 꾸준히 운동하고 계시고, 운동도 하고 계시고, 지난번 나왔던 그 얘기 들어봤더니, 항공 쪽도 지금 이제, 어쨌거나 사람을 더 탈 수 있다는 그런 또 보고서 나왔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이제, 우리 이사님은 전혀 관련이 없죠, 비만과는. 뭐, 많이 쪘을 때가, 예. 뭐, 그 뭐라 그러죠? 그 중간이 있잖아요. 비만 말고 과체중. 과체중? 네, 과체중 통통하다라고, 나오고, 보통 이제 통통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네, 예. 과체중 나갈 때 예. 있었고, 뭐, 그냥 음, 정상적인 범위죠, 음, 뭐. 음. 네. 아, 진짜 이거 참, 제 주변에 이렇게 살이 찐 사람이 없어서 저도 외로운데, 하여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안 음. 빠질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 비만을 치료하려는 연핑이 있기 때문에 관련급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이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하고 노보 노디스크의 야, 오젬픽, 예, 위고비 매출 오젬픽, 성장을 위고비. 보시면 이게 음, 정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이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나타날지 가늠이 현재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음, 보니까 비만 치료제 피해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렇군요.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마운자로보다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한 레타트루타이드라는 새로운 비만약을 임상 3상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 이 외에도 올리글리프론이라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도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어서 음, 앞으로 더 강력한 비만 치료제 출시에 따라 더 많은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하여간 뭐, 비만 치료가 열풍이네요, 진짜. 예,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메타의 생성형 AI 마케팅 도구 출시입니다. 네, 메타가 기존에 AI 투자를 지속하고 있긴 했지만 이 실제 사용자들은 크게 체감을 할 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메타가 오늘 광고주를 위한 생성형 AI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음, 통해서 광고 문구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의 화면에 맞게 화면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기능이랑 제품 배경 이미지를 자동으로 제작하는 기능들이 탑재되었습니다. 음, 메타의 광고 매니저 탭에서 광고 네, 마케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 하고요. 현재 음, 북미 지역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글로벌 출시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타 음, 측에서는 이 AI 출시를 통해서 광고주들의 광고 제작 시간이 주당 5시간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메타 역시 AI 관련주가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 나왔던 그 유럽에서의 그 광고 없는 구독형, 그건 예, 혹시 뭐 또 얘기가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거는? 정모 씨가? 그거에 대해서는 예, 아직까지는 이 국내에 더 구체화되진 않았는데 음, 음, 아마 그걸로 이제 수입을 또 얻는 모델이 있고 그리고 AI 광고를 통해서 이제 네, 광고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그 두 가지 음. 방향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냥 물어본 건데 답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좋습니다. 또, 뭐, 그리고 예, 메타는 AI 도입으로 인해서 광고 매출 음, 가속화를 현재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메타가 결국에는 애플의 앱 생태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애플의 음,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경에 따라 광고 사업 타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실제로 이게 지난 2022년에 애플의 iOS 개인정보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타겟팅 광고에 어려움을 겪으며 메타가 네, 매출 타격을 입었거든요. 음, 하지만 이제 이 광고에 AI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에 수집하기 어렵던 고객 데이터들을 좀 더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되고 있고, 어, 어,
이 타겟팅 광고가 다시 개선되면서 이로 인해 현재 광고 매출 음, 성장 가속화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마지막. 예, AI가 얼마나 음, 뜨거운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음, 이 채용 공고에서 현재 AI 언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음, 세계 최대 구인 구직 플랫폼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링크드인에서 11개국의 3만 명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AI를 언급한 채용 공고가 2.2배 증가하였고, 영국에서는 2.3배, 독일에서는 2.6배,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2.8배 증가하면서 주요 국가들에서 AI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음, 또 AI가 언급된 채용 공고의 경우에는 AI 언급이 없는 채용 공고에 비해서 2년 동안 지원자 수가 17%더 증가했다고 하고 있고요. 음, 이 구직자들 역시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AI 관련 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현재 알 수 있습니다. 음. 이런 AI 관련 이 직무가 많아지는 걸 보면은 현재 같은 시장 조정 시기에 어떤 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충분히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